아, 아, 자, 보자, 여러분. 어떻게 과제는 풀만 했어요? 과제가 정말 인생의 과제야? 너무 힘들어? 응? 그런가요? 아까 누군가가 있잖아. 막 쌤 보고 피곤해 보이고 힘든데 좀 쉬엄쉬엄 하라 그러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말을 딱 멈췄는가 하면 진심으로 나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그 말을 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한테 야, 좀 쉬엄쉬엄하고 편하게 해 이렇게 말을 못 하겠네. 참 그래서 뭐 슬퍼서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실 가열차게 공부하고 있고 그죠? 방학 때 이게 뜨거운데 그지? 하고 있다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화학 좀 더 배우잖아. 뒤에 나올 거야, 여러분. 좀 더 배우면 나오는데 참 세상이 아쉽게도 여러분 그 만약에 여기에 원자 핵이 있고요. 오케이? 원자 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전자 2개 있고 여기에 전자 8개 있고 여기 전자가 1개 있으면 참고로 얘를 나트륨이라고 하지요. 그죠? 나트륨. 근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나트륨이 변해요. 어떻게 해야 변하는지 생각을 해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 나트륨이 자신의 손 끝에 닿고 있는 저 원자가 전자를 갖다 버려요. 그죠? 이래야지만 뭐 하는가 하면 나트륨이 변하거든?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런 걸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라고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 이게 세상이야. 이게 정말 되게 끔찍하고 힘들죠. 무슨 말인지 알아? 사람이 자기가 일단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 여러분. 손 닿는 범위도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만약에 있잖아. 그냥 되게 쉬운 문제 하나 사다가 막 풀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400문제짜리 문제집을 샀어. 사서 풀었더니 398개가 맞았어. 2개가 틀렸어. 그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나는 100점 거의 만점이니까 좋아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생각보다 안 좋아요, 여러분. 왜? 저 문제집은 여러분 수준에 안 맞는 거야. 수준에 안 맞는 문제집을 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한 거죠, 여러분? 시간 낭비한 거죠. 시간 낭비. 아니야? 400문제를 풀었는데 2개 틀린다고? 그건 정말 초딩적인 어떤 문제를 푼 거죠. 막 더하기 빼기 했던 실수로. 그죠?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성취도라든가 만족도를 높일 수 없어요. 근데 400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어때? 300개가 맞고 100개가 틀렸대.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돼야 여러분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신장시킬 수 있어. 성장시킬 수 있는 문제집이야. 이해되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언제 어려워하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될 때 어려워요. 무슨 말이야? 100개 맞고 300개 틀려요. 이러면 이제 뭐야? 급좌절. 그죠? 나는 안 되는데요? 해도 안 되나 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저거 뭘 잘못한 거야? 저거는 문제집 선택을 잘못한 거야, 여러분.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걸 한 거야, 여러분. 너무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그죠? 지금 딱 여러분한테 뭐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 빨간색 문제집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문제집이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사실 이게 내신이 아니라 선행학습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은 선행학습이 너무 아쉬운 거야, 여러분. 선행학습이 안 남아요. 선행학습을 해도 뭐 하나 있잖아. 1, 2년 뒤에 거의 비슷한 거야. 이러면 안 되거든. 안 그래? 뭔가 여러분 남는 게 있어요. 지금 땀 뚝뚝 흘리면서 이거 하는 건데 나중에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부담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난이도가 낮지 않다, 여러분. 일단은 낮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마 고민이 되고 힘들기도 할 거야. 넘겨야죠. 넘길 수 있게끔 해볼 수 있길 바라는 거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까 사실은 쌤이 이 시간 전에는 딴반에 가서 다른 강의를 또 했겠지, 그지? 이 전 강의는 사실 양자역학이라는 강의를 해요, 여러분. 근데 양자역학이 되게 역해요. 이 강의 자체가 뭐 하나 되게 좀 뭐랄까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화학인데 뭐 하나 미적분만 내내 해야 되고 확률 계산하고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되게 힘든 과목이지. 근데 거기에 결론이 딱 하나 나와요, 여러분. 양자역학 다 끝내잖아. 끝내면 결론이 우리가 배울 거야. 오늘 배울 게 양자역학이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의 양자역학은 더 힘들 수도 있는 게 걔네들처럼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증명하지 않아요. 증명이 아니라 이게 답이야 이럴 거야, 내가. 이게 주양자수야? 이게 부양자수야? 왜요? 그런 건 질문하는 거 아니야?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더 흥미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라고 하는 건데 과학을 좀 더 탄탄히 배우면 그때는 아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라고 하는 것들이.
자, 지금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야, 사실. 쉽지 않겠지만, 글쎄. 그리고 참 오늘 끝나고 여러분 뭐 하는가 하면 뭐 더 힘든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남으세요, 여러분. 남아서 뭐 하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더 질문도 하고 아니면 뭐 하나 또 설명에 필요한 부분은 더 얘기하세요. 5시에 딱 끝나는데 그 이후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남으세요, 여러분. 선생님 있을 테니까. 학생이 있으면 있을게요. 5시 15분 정도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빨리 집중해서 이렇게, 그죠? 그죠? 예, 그렇게 공부는 집중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농담이고, 밥 먹고도 있을 테니까, 뭐, 상관없이 그냥, 예. 하실 분은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화학에 투자하겠다는데 내가 뭐, 전 일찍 자, 아무튼 그때 더 시간을 또 할 테고 41번부터 좀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씩 체크할게요, 여러분. 41, 42번은 할만했어요? 질문이 있나요? 여기서부터 과제 맞지? 41, 42.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러면 43, 44 중에 44는 잠깐 볼 거고요. 44. 44가 뭐야? 누가 누구로 바뀌었죠, 여러분? 탄소가 A로 바뀐 거죠? 근데 잘 보니까 여러분 얘가 탄소인 거를 어떻게 알았어? 탄소인 걸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몇 개 있죠? 6개 있죠? 아마 이 6개가 누구일 것이다? 양성자겠죠? 양성자. 그죠? 어떤 원자들은 실제로 뭐 하는가 하면 양성자의 교수 보고 걔가 누구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이랬을까요? 과학에서도? 아니죠. 한때는 양성자의 개수를 원소로 파악한 게 아니라 전체 몸무게로 파악했던 적도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하지만 바뀐 거죠. 몸무게가 아니라 다른 거로 바꿔야겠다. 몸무게가 비슷한 애가 너무 많다. 양성자 수로 갔습니다. 얘는 양성자가 몇 개야? 7개죠. 7개면 바뀌었겠지. 누가 되는 거야? 네, 질소 돼야 됩니다. 이번 방학에 또 다른 목표가 하나 있으니 20번까지 줄, 칸을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질소는 몇 번째 줄에 있죠? 2번째 줄. 줄을 뭐라 그래? 주기라고 할 거고, 몇 번째 칸? 8칸? 예, 뭐 굳이 얘기하면 5번째 또는 15번째 칸에 있습니다. 15번째 칸에 있다라고 할 거야. 왜 이게 5번째도 맞고 15번째도 맞지? 오이, 굉장히 칙칙하게 오답을. 어느 나라는 5번째라고 하고 어느 나라는 15번째라고 해요. 그 차이야,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냥 두 나라 다 좋아하는 것 뿐이야. 15번째로 하는 나라들이 모여있는 대륙이 유럽이고요. 5번째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가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입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가? 우리는 2개 다 쓰고 있는데, 현대 여러분이 배운 걸 알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어느 식으로 따라갔어요, 지금? 뭐, 미국식이야? 유럽식이야? 유럽식입니다. 질소는 5족이 아니라 15족이라고 하죠. 15족. 참고로 쌤 때는 5족으로 배웠어. 5족. 그때는 이제 미국식으로 했던 거죠. 물론 5A족 이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15족으로 얘기합니다. 네. 네. 몸무게는 똑같지만 바뀌었죠. 그죠? 표시법이 있겠는데 여러분, 왼쪽은 C14입니다. 발음할 때 C6 멋있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C6면 어떻게 쓰는 거야? C6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이거는 뭐 포도당 만들 때 쓰는 거지. 위쪽에 쓰는 게 무슨 수? 질량수라고 할 거예요. 그죠? C14. 얘는 X는 누가 돼요? X는 N14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N14이에요. 그죠? 얘랑 동위 원소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여러분. 동중 원소예요. 동중 원소의 중은 뭐게? 중량. 그죠? 중력, 무게. 무게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지? 예, 실제로는 동위원소는 아니겠죠? 네, 얘는 양성자 7개에다가 중성자 7개 됐습니다. 누가 누구로 바뀐 거죠? 너무 어렵나? 누가 누구로 바뀌었어? 네, 얘가 얘로 바뀐 겁니다, 그죠? 예,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었고, 내가 볼 때 여러분 이거 알아야 했는데 사실, 그죠? 시험 범위였었죠? 고1 때. 그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잘 돼? 왼쪽으로 가는 게 잘 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잘 돼. 그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잘 되고 왼쪽으로 가는 게 잘 안 돼서 어느 이론이 성립돼요? 빅뱅 이론이 성립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모프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증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만약에 둘 다 됐으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사실. 우주는 실제로 뭐하나? 아주 균일하게 갔기 때문에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얘는 지금 감소하는 값은 당연히 중성자 수가 줄었다. 더불어서 누구? 예, 질량수는 줄지 않았네요. 그죠? 기억입니다. 자, 넘어가서
45번도 그림 보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이게 누구랑 누구죠, 여러분? 원자량이 6.941이래요. 그죠? 평균 원자량이 6.941이면, 6하고 7 사이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얘들이 둘 다 똑같은 원자이니까, 까만색이 양성자야? 하얀색이 양성자야? 당연히 까만색이 양성자죠. 양쪽 다 3개씩 있는 거니까. 원소 기호는 누구다? 리튬이 됩니다. 그죠? A는 리튬 누가 되는 거야? 리튬 6이라고 써야겠죠. 그죠? 리튬 6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리튬 7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누가 더 많아 보여요? 왼쪽이 많아요? 오른쪽이 많아요? 네, 오른쪽이 많습니다. 그죠? 계산까지는 귀찮지만 7에 가깝습니다. 그죠? 6.9라고 했으니까 아마 오른쪽이 더 많고, 계산을 자세히 하면 비율까지도 알 것 같아요. 그죠? 오른쪽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것도. 네. 46번으로 넘어갈 텐데 질문 있나요, 혹시? 다리옥? 네, 넘어가세요. 48번 쪽으로 가죠. 48. 응? 네, 48번. 이게 저번부터 또 꺼지네. 야, 나 말고 물리쌤도 이거 쓰시나? 그래, 안 꺼지세요? 꺼지세요? 내 거만 꺼지는 거야? 그러네. 됐어. 그냥 꺼버리자, 그냥. 네, 그 다음에 누구 47번을 보죠. 47번은 탄소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인데, 탄소의 평균 원자량은 12.01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것도 똑같겠네요, 여러분. 12.01이니까 압도적인 비율로 누가 많아요? 당연히 12가 많겠죠. 12가 많고 아마 13은 많지 않겠죠. 그죠? 자, 기억. A가 B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니은 C13의 전자수는 13개가 아니라, 네, 전자수는 똑같겠죠. 6개입니다. 6개의 전자수가 있지. 중성자가 7개일 뿐이겠지. 디귿 C12 원자 1개의 질량은 1 곱하기 10의 23승분의 2다. 네, 이게 맞아요. 그죠? 왜 맞아? 자, 여러분이 아마 1단원을 갖다 아직 안 배우신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1단원에서 뭐 배우는가 하면 원자량 배우거든. 원자량. 원자량이 여러분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원자량은 몰 질량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1단원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합당한 질문은 아니겠지만 혹시 한 사람들이 좀 있으면 알지 않을까? 원자량은 원자에 해당하는 질량의 상대값을 얘기하는 거고, 몰 질량은 1몰 질량입니다. 사실은 1몰의 질량이거든. 둘이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래? 같다고 한다면 뭐가 같게? 두 개에 누가 같다? 숫자가 똑같습니다. 숫자가 똑같으니까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달라요. 뭐가 달라? 단위가 달라요. 얘는 단위가 없어요. 비교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고, 얘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뭐가 되는가 하면 그램이 됩니다. 또는 그램 퍼 몰이라 그래요. 1몰에 대한 질량이니까. 탄소의 1몰 질량이 12예요. 탄소의 원자량도 12입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비슷한 값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네, 그죠? 자,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12거든. C의 누가? 원자량 1몰 질량이 얼마라고요? 1몰 질량이 12g이에요. 12g. 그럼 비율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C의 1몰 질량이 12g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 한 개의 질량이 얼마니를 구하고 싶은 거야. 한 개의 질량. 자, 이것도 역시 1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1단원. 1몰의 개수가 나오죠. 1몰의 개수를 갖다 우리는 NA개라고 하고요. 참고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수는 얼마 되죠?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를 얘기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가 아보가드로 수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 대학교 가는 동안에 들은 가장 큰 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할 겁니다. 그죠? 이거보다 큰 수 없어요, 여러분. 아보가드로서 굉장히 큰 수예요, 여러분. 라고 해서 이 정도 모여야 12g이 된다라고 하니까 원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여운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정말 질량이 작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 했었나요, 여러분? 아보가드로스가 얼마나 큰지? 하나만 얘기하면 인천 쪽에 있는 해수욕장 뭐 있지? 인천 해수욕장 있나?
인천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서 을왕리가 있네. 오, 인천 사랑. 네, 야, 인천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에 모래알이 많겠어요? 저수자가 많겠어요? 저게 더 많습니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 모래알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그죠? 예, 그럼 더 큰 거로 갈까요, 여러분? 더 큰 거로 갈게요. 하나만. 사하라 사막의 모래알하고 얘하고 누가 더 많겠어요? 사하라 사막이 작지 않아요? 사하라 사막이 우리나라 들어가요? 이걸 왜 끄떡 못하는 거야? 당연하지. 사하라 사막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하라 사막을 좀 어딘지는 알죠? 북아메리카에 있습니다. 그죠?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저기 사우디까지도 뭐지 또 사막이 좀 있거든? 거기는 사하라 사막이 아니지만 거기까지 이어주면 오케이? 아프리카 북쪽 이렇게 그 정도 되는 공간에 미국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예, 거기에 러시아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러시아가 되게 커 보이지, 그죠? 러시아 되게 커 보이는 건 사실 여러분 아마 사회 시간에 배울걸 메르카토르 도법이라 그래서 유럽을 크게 강조했기 뿐이지 지구본으로 하면 러시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분. 제일 크긴 크지만 그게 들어갈 정도의 사막이야. 네,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5년 전 올림피아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래알 수하고 1몰 개수 중에 누가 더 많은가 비교하시. 이런 엽기적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개수야. 그러면 대충 이해되죠? 사하라 사막 이렇게 해봐. 여기 모래가 몇 개 셀 수 없죠. 근데 그 넓이에 있는 애랑 같은 정도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모여야 12g이에요. 그러니까 탄소가 여러분 얼마나 작은가를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됐어? 이거 대 12는 1대 x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그냥 날려, 그죠? 6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공이 빼고 그러면 x 값이 나오겠네요. 맞아? 네, 맞아요. 그죠? 1 곱하기 10의 23분의 2가 맞습니다. 라고 해서 3번도 옳다라고 할 수 있어요. 3번. 네. 51번으로 건너갈 텐데 그 사이 질문 있나요? 알았어. 질문 있으면 남아서 더 하세요. 어차피 그죠? 네, 51번 가자. 51번.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 나왔지. 몇 대 몇이야? 뭐 9대 6대 1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1대 6대 9라고 할 수도 있겠죠. 169면 여러분 누구의 제곱이야? 1, 3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곱셈 공식이 있으면 인수분해가 있듯이, 그지? 그래서 뭐 하는 거 하면 1대 3이겠지?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많은 거야? 여기 안에 9대 6대 1이 각각 얼마야, 여러분? 70대 72대 74죠. 그러면 1대 3은 누구랑 누구가 되는 거야? 네, 1은 누구? 아마도 74짜리, 그죠? 74짜리에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절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얘는 얼마야? 37짜리죠. 그죠? 얘는 누구 짜리야? 35짜리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사실 실제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누구죠, 얘? 염소죠, 염소. CL.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염소예요. 염소. 3대 1로 나오는 애들이니까. 오케이.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2번. Y의 평균 원자량은 36보다 크다. 네, 36보다 클 리가 없겠죠. 그죠? 왜? 35가 더 많죠. 답도 알지, 여러분? 몇이야? 35.5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35.5. 네. 오케이. 2번이 답입니다. 넘어가죠. 52번을 좀 보자. 52번. 자, 가는 수소하고 산소의 동위원소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물에 얼음과 중수를 얼린 얼음을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중수는 그냥 물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죠? H2O가 일반적인 물인데 H2O에 누가 붙은 거야, 여러분? 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마 뭐 이런 게 붙은 거죠. 더 무거운 물입니다. 그죠? 더 무거운 물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자, 단 얼음의 분자식은 이거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보시오 라고 했죠. 기억. 얼음 B의 분자식은 H2O가 중수로 돼 있다.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이 물이 뭐 했어요, 여러분? 가라앉았죠? 그죠? 얼음이 물에 가라앉은 게 여러분 일반적인 모습이야? 아니면 특이한 거야? 되게 특이한 거죠, 여러분. 그죠? 예. 그럼 대부분의 물질이 원래 고체가 되면 가라앉나요?
대부분 가라앉는데 이건 또 물이 특이한 거지, 그지? 예, 물은 오히려 뭐 하는가 하면 얼음이 되면 오히려 떠요, 그죠? 뜨기 때문에 이 얼음은 좀 특이한 거지. 아마도 뭐 한 거야? 또 무거운 얼음이었겠죠, 그죠? 맞습니다. 니은 질량 수합이 다른 H2O의 종류는 7가지이다. 야, 여러분 그 위에 지금 누구누구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는데 여러분 산소도 몇 가지 있어? 산소도 3가지 있죠. 산소, 그죠? 아, 그럼 산소가 3가지 있으니까 O 누구 있죠? 16 있죠. 얘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인가 생각하면서 3배 곱하면 되겠죠, 그죠? 얘로만. 얘로 만들 수 있는 건 H 누구 넣어야 돼, 여러분? H자리가 각각 1, 1하고 만들 수 있겠죠. 1, 1. 또는 누구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1, 2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누구야? 1, 3, 2, 3까지인가요? 2, 3?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물이 4가지입니다. 맞아요? 4가지. 오, 그럼 됐네요, 여러분. 또 누구도 있어서? O17도 있나요, 거기? 네, O17도 있고, O18도 있습니다. 각각 몇 가지씩이야? 각각 4가지씩인 거죠. 전체는 몇 가지다? 4, 3, 12가지의 물이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2가지. 네, 이러면 7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얘는 틀렸습니다. 디귿, 수소와 산소의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는 물의 종류는 9가지다. 물의 미안, 이 밑에 거네. 디귿이 밑에 거 답이네, 그죠? 밑에 거. 야, 디귿이 여러분, 디귿. 디귿이 9가지가 아니라 12가지예요, 그죠? 12가지가 되고 위쪽은 뭘 내겠어요, 여러분? 질량수의 합이네요. 질량수의 합. 합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HO5인데 제일 가벼운 게 얼마야? 1, 18이죠. 제일 가벼운 물이 1, 16이죠. 그죠? 얼마야? 18짜리 물이 제일 가볍고 제일 무거운 물은 3, 18인가요? 3, 18이면 얼마죠? 24입니다. 이 안에 있는 물이 다 존재하나요? 모든 숫자가 19도 있고 20도 있고 21 다 있죠. 그죠? 왜? 여기 누구도 있으니까 그죠? 다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17이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느 경우의 수가 다 있죠. 라고 하니까 이 경우의 수가 다 있습니다. 네. 이 안에 7가지가 존재하고 7가지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답은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기억 니은까지. 자, 그리고 혹시 뒤에 질문 있나요? 더? 오케이. 자, 오늘은 뒤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 그때 어디까지 갔었냐? 전자 껍질까지 갔었나요? 현대 원자 모형은 갔나요? 현대 원자 모형? 네, 고마워요. 42쪽으로 갑시다. 42페이지. 네, 일단 그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사실 이 원리가 나온 다음부터 과학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뭐 하는가 하면 되게 확실한 것 우리가 노력하면 뭔가 다 할 수 있겠지 이런 세상이었었는데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세상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한테도 그럴 수 있겠지만 뭐야? 정말 노력하면 나는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런 거였다가 이건 뭐야 이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 뭐 이런 식에 해당하는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법칙이에요 라고 해서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뭐 할 수 없다? 전자를 볼 수 없다. 미래 사회가 되면 볼 수 없다. 어떤 미래가 돼도 사람은 전자를 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준 법칙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네, 이 하이젠베르크에 해당하는 어떤 이 불확정성 원리는 좀 깊이 들어가자면 누구하고 누구는 어떤 물질, 어떤 알갱이의 입자에 누구하고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이 뛰어난 학자는 지금 저 어떤 알갱이가 하나 있다면 이 알갱이가 어디에 있어 라고 하는 위치를 알게 되면 얘가
몇 미터 per second으로 운동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 수 없고, 거꾸로 얘의 속력을 알면 어느 위치에 있어 라고 하는 걸 알 수 없다는 되게 두루뭉술한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아주 피상적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두 개의 파동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걸 깊이 이해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요렇게 움직이는 파동이 있고 요렇게 움직이는 파동이 있대요, 여러분. 오케이, 두 개의 파동이 있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줄을 흔들 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줄 쭉 갖다 놓고 한번 움직이면 알아요, 여러분? 위로 가는 게 쭉 타고 가죠. 그쪽까지 갈 수 있겠지? 이런 파동이 하나 있어요. 위에 거는 얘가 파동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위치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딱 요 위치에 있겠지, 파동이. 그죠? 라고 하는 거.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얘의 그러면 파장을 알 수 있나요? 파장이나 진폭을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파장이고 이 진폭이지 라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거 그림 잘 보면 이 파동이 뭐하죠? 그냥 요 위치로 그래 가는 게 아니라 커지면서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고 하는 거니까 이 그림만 보고는 얘의 파장이나 얘의 진폭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얘는요, 밑에 있는 건 파장이 어디 있죠? 파동이 어디 있죠?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기타 줄을 튕겨놓고 뭐 하는가 하면 얘에 해당하는 파동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기타 줄 안에 있겠죠. 어디 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신 이런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마루와 마루 위치가 나오고 얘 누가 나온다? 얘의 파장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야. 그래서 뭐 하는가? 하이젠베르크는 야, 둘 중에 하나는 잴 수 있지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 이거로 이제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전자를 발견할 때는 뭐 할 수 없겠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겠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예요. 들으면 알겠지만 다행히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만 되게 어려운 이론이지, 그지? 참고로 이 당시가 여러분 1925년쯤 되니까 무슨 시대죠? 세계사. 1925년에 뭐 일어났어요? 안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2차 세계대전이죠. 그죠? 1925년이면 당연히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싸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전쟁이야. 전쟁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전쟁 때 가장 중요한 건 무기입니다. 그죠? 무기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지? 해서 뭐 하는가 하면 양쪽 다 알죠? 유명하게. 이거 개발합니다. 누구 개발하죠? 핵 개발합니다. 핵 개발. 독일도 뭐하나? 핵폭탄 만들려고 하고 미국도 핵폭탄 만들려고 해요. 누가 더 잘했을까? 네, 이거는 압도적으로 독일이 잘했습니다. 독일이 뭐 하는가 하면 훨씬 더 잘해요. 지금 신기하게도 독일엔 누가 있는가 하면 하이젠베르크가 있었거든. 희대의 천재가 있는 거죠. 천재의 지휘하에 뭐 하는가 하면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미국에는 참고로 몇 명의 학자가 있었냐? 3,000명. 이거는 숫자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학자가 모여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영화도 나왔다, 그죠? 영화. 이게 뭐였지, 이게? 오펜하이머인가? 오펜하이머가 여기서의 누굴까? 예, 제일 주인공이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 오펜하이머의 지휘하에 따라 만든 거지. 근데 걔 져요. 얘가 더 잘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할 수 없이 뭐 하는가 하면, 스파이를 보내요. 스파이. 뭐 당연하잖아, 그죠? 스파이. 양쪽 다 보내겠지, 그죠? 스파이. 보내는데 그 스파이가 뭐 하는가 하면, 하이젠베르크의 강의실에 들어갈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돼. 안 그래? 그래야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 사람은 총도 잘 쏘고 공부도 잘해요. 얘가 보낸 거지. 대학원생을 갖다가. 물리학과 대학원생 보낸 거야. 얘가 수강하러 들어가요. 수강하러 들어가서 뭐 하는가 하면 지령받은 게 이거야. 하이젠베르크가 가르치다가 핵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죽여라. 였었어요. 그거랑 관계없으면 그냥 학자니까 살려라. 결론은 뭘까? 결론은 살려요. 살려줘요. 라고 해요. 왜 살렸을까? 그 사람 이름이 매버그인데 이 사람이 후 다음에 이렇게 일기를 써요. 하이젠베르크 수업을 들어갔다. 수업이 너무 어려웠다.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도 안 쏜 거죠. 모르니까. 강의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쌤 지금 강의도 그럴 수 있어. 그지? 쏘지 마.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그 정도에 대한 학문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미국이 이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중수고요. 중수가 있어야지만 핵 개발하는데 미국은 게릴라전으로 이 공장을 폭발해요. 폭발했기 때문에 독일은 결국은 핵 개발을 못하고, 미국은 사실 어떤가? 미국 대륙에서 했기 때문에 전쟁터가 아니죠. 결국 미국이 핵 개발을 하죠. 그죠? 그때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럼 전쟁 끝났으면 이 사람은 그러면 영웅이 됐을까? 아니면 전범이 됐을까? 이 사람은 전쟁 끝나고도 영웅이 됩니다.
자기는 그냥 뭐 할까? 되게 핵 개발을 잘할 수 있는데도 뭐 했다? 미국을 위해서 핵 개발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뻥을 쳐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실제로는 끝날 때까지 아주 호기롭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아저씨의 이 이론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누구? 오비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비탈. 오비탈. 분명히 누구는 보어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어는 전자가 어디에 딱 있어 라고 하는 걸 궤도로 그렸었는데 이제는 궤도를 그릴 수 없다는 거죠. 전자가 여기에 있어 라고 하는 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자가 있을 법한 공간을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확률로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전자가 존재할 확률.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밀도예요. 확률 밀도. 밀도로 표현하는 것 같다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오비탈. 자, 이제는 뭐 하는가 하면 전자가 어느 위치에 딱 있어가 아니라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0%야. 이 안에 있을 확률이 80%야. 마치 현재의 누구랑 비슷한가 하면 날씨 예보하고 비슷하죠. 쌤이 여러분 만날 때는 일기예보할 때 뭐라고 했게? 내일 비 옵니다. 준비 이렇게 했거든. 요즘은 그런 말 하나요? 안 하죠. 내일 비가 올 확률은 40%입니다. 40%면 우선 준비해야 돼 말아야 돼? 오, 안 해. 40%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40%가 기상대에서 비가 온다는 뜻이래. 그죠? 40%가 안 되면 그때는 내릴 확률이 더 적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대요. 그죠? 지금은 뭐 하는가 하면 확률로만 다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시대가 됐죠. 똑같이. 자, 묘사법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하는가 하면 얘를 갖다가 누구로? 전자를 점으로 표현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다 점으로 찍은 거죠, 여러분. 그 점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점이 많이 찍혀 있는 쪽이 뭐 할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점이 성성하게 찍혀 있으면 전자 발견 확률이 작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세밀한 표현이야? 이게 훨씬 더 컴퓨터를 그린 좋은 표현이야? 하지만 하다 보면 인간은 하기 힘들어. 그죠? 하다 보면 팔목 나가. 그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표현한다? 경계면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점을 쫙 찍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매끈하게 선 그린다는 얘기죠. 선 그려놓고 뭐 하는가 하면 이 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구간이야. 보통 암암리에 약속합니다. 몇 퍼센트? 90% 이상 되는 곳을 갖다 우리가 잘라서 원으로 그려요. 이 원 그림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도 원 그림을 많이 그릴 거야. 그지? 점 찍기 너무 힘드니까. 자, 원으로 그렸어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고 점점점 뭐하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비율은 아니다 라고. 즉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잘 나타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과학이 어려워진 거죠. 즉 이걸 갖다가 다시 이어받은 하이젠베르크에 해당하는 학설을 이어받은 아저씨가 또 하나 유명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고요. 그 아저씨는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다 풀어내요. 쓰지 마세요. 8파이 제곱 n분의 h제곱 dx제곱 d제곱 p사이 x 더하기 vx p사이 x는 2 p사이 x가 돼요. 나중에 아마 여러분이 언젠가는 배울 거야. 이과로 간다면. 저걸 생각해놓고 이과로 가세요. 이과로 간다면 반드시 배울 텐데 저게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저 식의 답만 빼올 거야, 여러분. 답. 저걸 다 풀면 3개의 답이 나와요. 3개. 참고로 주, 부, 자기가 나옵니다. 주, 부, 자기라고 하는 3개의 답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의 답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안 나와서 추가로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참고로 스핀입니다. 스핀이라는 양자수까지 나와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있잖아.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이과로 가서 이거를 풀게 되면 여러분 상당한 쾌감이 있어요. 일단 미분을 했다는 쾌감도 있고요. 다 풀었을 때 여러분이 아마 두 갈래로 갈릴 거야. 한쪽은 와 겁나 어렵게 풀었는데 그냥 이게 답으로 나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부리는 딱 푼 다음에 이게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상이 이렇게 꾸며져 있구나.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다. 세상이 정말 수학이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도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삶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자, 우리는 얘를 풀진 않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졸려 안 되니까. 대신 이것들에 대한 답을 제시할게요, 여러분. 답이 그 안에 있는 4개의 양자수예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첫 번째 양자수는 주양자수입니다. 자, 주양자수는 1번. 얘네들에 해당하는 누구의 이 오비탈의 누굴 결정하는가 하면 오비탈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에너지. 라고 해서 얘들이 과연 어느 쪽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주양자수라고 할 거고요. 마치 이 건물에 층이 있듯이 뭐 하는가 하면 각 층마다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레벨이 결정된다 라고 하겠죠. 자, 주양자수를 n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 n을 쓰고 자연수입니다. 그냥 1층, 2층, 3층, 4층, 5층처럼 되어 있는 어떠한 답들이 나와요. 참고로 화학 좀 하시는 분 현재 몇 층까지 있게요? 이 넘어갔는데? 8층은 아닌. 왜 이런? 하지만 진짜 모르시는구나 잘. 7층까지 있습니다. 왜 7층까지 있죠? 뭐? 제발 고마워.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있겠어? 네, 몇 줄이에요? 네, 7줄이네요. 이건가요, 여러분? 그럼 제가 뭐야? 줄입니다, 줄. 오케이? 주양자수라고 하는 건 주기를 얘기한다 할 수 있어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현재 7주기까지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마 여러분의 후배 애들은 8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다른 것들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현재는 7주기까지 돼 있으니까 아마 7번까지 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들 주양자수고, 이거를 참고로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말로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즉 참고로 이제는 버릴 거야. 사실 언제 했는가 하면 고1까지는 해요, 여러분. 고1까지 전자 껍질을 갖다가 보호는 K, L, M, N 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거 고1 과정까지 뭐 하는가 하면 보호에 해당하는 식을 써요. 보호에 해당하는 식. 고1 때 심화 과정 들어가면 여기 채우기도 해요, 여러분. K에 몇 개 들어가게요, 전자? 2개 들어갑니다. 첫 줄에 2개 들어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줄에 몇 개? 8개. 세 번째 줄에 18개 들어가고, 네 번째 줄에는 32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맞지 않아요. 틀려요. 언제 틀리게? K11 중에 언제? M에서 틀립니다. 오케이. M에 8개 들어갑니다. 주기율표 봐봐, 여러분. 첫 줄에 2개 있죠. 두 번째 줄에 8개, 세 번째 줄도 8개거든. 18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호는 이거를 몰랐던 거죠. 보호는. 하지만 이제 뭐 알아요, 여러분? 오비탈이라고 하는 보호 다음 이론이 오면 이걸 안 쓸 거예요, 여러분. 왜? 틀렸으니까. 이걸 안 쓰고 이제 오비탈로 채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비탈. 요게 이제 주양자수가 이미 보호도 알고 있던 껍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자 껍질. 한편 주양자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양자수가 있으니 얘를 갖다 우리는 부양자수라고 합니다. 부양자수. 혹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부양자수를, 원래의 말은 되게 어려워. 가군동량 양자수인데 우리나라 그냥 고등학교 책에서는 얘를 방위양자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굉장히 해석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미리 해석한 애가 그냥 방위양자수로 해석을 했으니까. 왜냐면 방위양자수로 이름을 주면 학생들이 이게 방위를 결정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방위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름도 방위양자수가 아니거든. 근데 그냥 이름 붙이다가 그게 붙은 것 뿐이죠, 여러분. 오히려 방위를 결정하는 건 요 다음 양자수인 자기양자수가 방위를 결정하니까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방위양자수라고 해서. 부양자수라고 하고요. 부양자수는 참고로 오비탈의 누굴 결정한다?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얘네가 과연 그러면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부양자수가 돼요. 부양자수. 참고로 뒤에 가면 얘가 에너지도 좀 결정해요, 여러분. 에너지도 같이 결정하는데 참여해요. 주부 다 해서. 하지만 수소에서는 모양만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예, 얘를 우리는 L로 씁니다. L. 자, 얘는 N으로 표현하고 오늘 외워야 될 게 얘입니다. N. 얘는 L로 표현합니다. L. 자, L은 0부터 가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항상 n-1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 이게 답이야. 답. 아까 실외역을 풀었다 그랬죠. 답 풀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나올 때 아까도 얘기했죠. 약간 쾌감은 있을 거라고. 결국 이게 나오네? 라고 하는 쾌감도 있는데 사실 조금 불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칠판 한 두세 번 미분해야 돼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풀어야 돼. 풀면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와요, 여러분. 아, 이런 숫자였어? 라고 하는 거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요것들이. L. 얘가 바로 오비탈입니다. 오비탈. L 자체가 바로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오비탈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0, 항상 0 쓰다가, 원래는 있잖아. 하나의 기호였어요, 여러분. N은 1, L은 0, 얘는 0. 이런 식의 기호였다가, 이제는 기호를 쓰는 것들이 너무 숫자가 힘드니까 문자로 바꿔서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0일 때를 S라고 쓸 거고요. 얘를 P, D, F 이런 식의 문자로 쓰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KLMN은 안 쓰겠지만 SPDF는 외우셔야 해요. 자, 이 정도는 외울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참고로 원래는 처음에 S가 나왔을 때 피크가 너무 날카로워서 샤프였어요, 여러분. 샤프. 얘가 원리적에서 프린시플이고 디퓨즈, 펀더멘탈 이런 약자가 다 있었는데 학자들이 미리 예측을 못한 거지. 오비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름 붙이는 걸 포기합니다. 그냥 뭐예요, 여러분? 알파벳 순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F, G, H, I, J, K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렇게 갈 텐데 우리는 요 정도는 외우세요, 여러분. 그냥 보통 그냥 스피드 마냥 스피드 패스트 이렇게 하는 것들. 스피드 패스트. 우리 원래 약자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S, P, D, F. 보통 시험에는 요 두 개만 많이 나옵니다. SP. 에 해당하는 것들이 오비탈에 대한 어떤 모양을 많이 나올 거예요. 요게 부양자수예요. 부양자수 중에 첫 번째인 S오비탈을 보겠습니다. S오비탈. L이 얼마다? 0이 되는 거죠. L은 0일 때가 S오비탈이 돼요. 생긴 모습이 구형입니다. 구형. 그냥 동그랗다는 거죠.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애가 바로 S오비탈이 돼요. S오비탈. 즉 얘는 누가 없다는 거야?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자, 어느 방향이건 뭐 하는가 하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구 모양으로 생긴 애가 S오비탈이 돼요. S오비탈. 자, 물론 얘들 뭐 하는가 하면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근데 경계면으로 그랬지만 전자 존재 확률은 더 떨어집니다. 누구로부터? 핵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하면 전자의 확률 밀도는 떨어집니다. 전자 발견 확률이 감소한다. 이러면 수학적으로 되게 신기한 계산이 나오긴 해요, 여러분. 어디서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제일 크냐? 재밌게도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 한가운데요, 여러분. 한가운데. 한가운데에서 뭐 하는가 하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엊그제 양궁했었죠, 우리나라. 그죠? 그럼 비슷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관역에다가 쏘잖아, 그죠? 진짜 잘 쏘긴 하더라, 그죠? 어제 봤나요? 나는 여자 팀이 10연패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10연패면 그 게임을 없애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연속적으로 10연패면 몇 년 동안인 거야? 10연패는 36년인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40년 동안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니야, 그죠? 여성팀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지?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었으면 우리나라랑 딱 붙는 순간, 짐 쌀 것 같아, 그죠? 이분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죠? 남성팀도 잘했죠, 사실. 몇 연패였지? 2연패였나? 2연패고 요번에가 3연패인가요? 아닌가? 3연패가 4연패 된 건가?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많이 의심하더라고.
와이프도 그렇고, 야, 여자는 당연히 되지만 남자가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했었는데, 오, 엊그제 봤어요? 엄청 잘 쏘던데, 그죠? 10점으로 그냥 막 깔더라고, 그죠? 네. 그 타겟이랑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 거의 10점 만점을 쏘는 사람이랑 비슷하겠죠, 그죠? 여기가 어떤가? 제일 화살이 많이 꽂혀 있고, 점점 어떤가? 흩어진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어떤 궤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SO비탈에 해당하는 건 비슷하니까, 라고 나오겠죠, 애들이, 그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서 무슨 종목을 잘해요? 주로 다 뭐 하는 종목이죠? 응? 뭐? 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오로지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나라 뭐 잘해요, 여러분? 유도, 태권도, 그죠? 격투기, 이런 거 잘하고, 레슬링, 이런 거 잘하고, 또 뭐 잘해? 활쏘기, 총쏘기. 오로지 사람 죽이거나 패거나 하는 거야, 그죠? 이거 되게 잘해. 제일 못하는 게 뭐야? 달리기, 수영. 되게 메달이 많은 거는 못해요. 그죠? 못하는데, 누구, 이게 때리면은, 이건 되게 잘하는 민족이 됐어. 신기할 정도로 뭐 그게 돼 있더라고, 그죠? 아마 외침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뭐 요즘에 와서는 근데 다행히도 내가 볼 때는 육상도 좀 하고, 뭐 수영도 조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자, 점점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S오비탈이 됩니다. 참고로 S오비탈도 주양자수가 있으니까 크기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1S가 있고, 2S가 있고, 3S가 있어요. 크기는 1S가 요만하면 훨씬 더 커집니다. 아, 앞에 주양자수가 커지면 누구도 커진다? S오비탈의 사이즈도 커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 몇 S까지 있다고요? 7S까지 있습니다. 7S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7S가 누구겠니? 수, 리, 나, 카, 루, 세, 프까지 갑니다, 여러분. 프랑슘이 7S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 줄이야. 그 줄 그대로 내려가면 뭐 하는가 하면 오비탈의 사이즈가 점점점 커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게 S오비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까지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P오비탈. L이 얼마야? 1. 1이 되는 거죠. L은 1까지 갔어요. 자, 얘는 모양이 아령 모양입니다. 아령형. 또는 뭐 덤벨 모양이라고도 하죠. 덤벨처럼 돼 있어서 당연히 방향성이 있습니다. 얘는 거리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도 뭐 있는가 하면 누구?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 그죠? 핵으로부터 특정 방향. 특정 방향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증가합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자, 얘도 역시 사이즈가 바뀝니다. 네, 이렇게 생긴 조그만 오비탈이 2P라면 더 커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령형이 더 커질 거예요, 여러분. 네, 3P, 4P. 이게 그냥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는데 사실 실제 모양은 오히려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원에 가까울 정도로 둥글둥글해요, 사실은. 뭐 어떻게 그래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X축 방향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어떤 오비탈들을 쌤이 그려봤어요, 여러분. 2P, 3P, 4P 이런 식으로 합니다. 누구? 1P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층이 올라가야 뭐 하는가 하면 하나씩 더 생겨요. 다시 1층은 S밖에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가야 SP가 있고 3층으로 가면 SPD 이런 식으로 돼요. 4층은 SPDF. 점점 왜? 당연하죠. 조그만 상태면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데 부피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면 더 많은 존재의 오비탈이 생겨요. 참고로 N제곱입니다, 사실은. 1, 4, 9, 16, 25 이런 식으로 가요, 사실 오비탈들이. 자, 재미삼아, 아니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 D오비탈 의 생김새는 이제는 참고로 얘네들은 누구로 간다? 네잎 클로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잎 클로바 모양으로 생긴 게 5개 있어요. F오비탈 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얘는 위쪽으로 4개, 아래쪽으로 4개 나가서 어떤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풍선들이 8개가 나가 있는 모습으로 생겨 있어요. 쌤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여러분 양자역학을 풀면 나중에 꼭 경험하길 바란다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이유 같은 것도 우리가 찾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건 일단 간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이 차원으로 돼 있다는 거죠. 차원. 여러분 디멘전. 우리가 몇 차원에 살고 있죠? 2차원? 왜냐면 공간으로는 3차원, 시간까지 하면 4차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시공간은 4차원인데 공간은 3차원이죠. 이게 그 차원이에요. 이해되니? 자, 이게 뭐야? L은 0이죠? 빵 차원입니다. 빵 차원. 점처럼 찍은 거야. 이렇게. 마치 여러분? 이렇게 점 찍은 거랑 어떤 붓 갖고 와서 이렇게 국 찍은 거랑 이런 느낌이야. 붓으로. 커지는 느낌만 낸 거죠. 빵 차원이에요. 없어요. 이게 1차원이에요. 축. X축으로만 쫙 간다. Y축으로 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면입니다. 평면. 이랍니다. XY 평면 또는 YZ 평면 이런 식으로 입체가 됩니다. 3D가 되는 거죠. 더 갈까요? 그럼요. 4D, 5D, 6D 더 가죠. 그러니까 뭐로만 존재하는 거야? 수학으로 존재하는 거지. 수학으로. 세상에 뭐 하는가? 이런 수학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마 느끼실 수 있길 바래요. 나중에. 안 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네. 여기까지만. S하고 P 오비탈에 해당하는 모습은 확실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랑 누구야? 구형이고 또 하나 R형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할 수 있길 바라. 네. 그리고 세 번째 양자수까지 하자, 여러분. 자기 양자수. 3번 자기 양자수. 네,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양자수 이름이 마그네틱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해석하는 건 제대로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뜻은 뭐냐면 오비탈의 누굴 결정한다?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한다. 네, 어느 쪽 방향으로 갑니까?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자기 양자수여서 우리 요번 시간 자체에서는 뭘 결정하는가 라고 하는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결정. 얘들은 방향. 얘를 누굴 풀다 나오는가 하면 L을 풀다가 나왔기 때문에 ML로 씁니다. 또는 그냥 M만 쓰기도 해요. 사실은 ML. ML이 자기 양자수예요. 자기 양자수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L부터 갑니다. 마이너스 L에다 뭐 할까 여러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쭉 어디까지? 플러스 L까지 갑니다. 그냥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가요. 마이너스 L에서 0을 통과해서 플러스 L까지 가요. 자, 우리가 아마 이번 시간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거 미리 배운 사람이라면 그냥 반복밖에 안 되는 거고, 안 배운 사람이라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의 답들이 나오는 거지, 그지? N. 일단 층이 나온다 그랬죠? 층. 그 다음에 L. 모양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좀 신기하게도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원자가 사는 아파트를 그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러분. 1층에 딱 하나 있어요. 1층, 오케이? 2층에 올라가니까 2층에 두 개의 상태가 있어요. 2층에. 보호는 몰랐어요. 보호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다 보니까 2층에 또 다른 레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여기 5층이죠. 5층인데 여러분 앉아있지. 다른 애 높이가 근데 더 높이 앉아있는 애들도 있고 낮게 앉아있는 애들도 있지. 쌤 서있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의 상태가 2층에 똑같지가 않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는 거야? SP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S오비탈과 P오비탈로 나오는 거야. 3층으로 올랐더니 3층은 그런 게 3개 나와요. 점점점 버라이어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모르게 한 거야? 부양자수로 표현한 겁니다. 부양자수. 참고로 이걸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워낙 작은 세계니까, 그죠? 하지만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는 건 다 측정이 된 거지. 라고 하는 거. 거기에 있는 애들을 또 다시, 근데 여기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애들끼리, 똑같은 애들끼리도 또 뭐해? 방향이 달라. 그것까지 표현한 게 M입니다.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주양자수는 다시 N이었죠. 1, 2, 3, 4. 이거 그냥 지 혼자 놀지. 근데 L은 어땠어요, 여러분? 0, 1, 2, 어디까지? N-1까지 간다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야? 부양자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양자수는 항상 주양자수가 결정돼야 자기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되나요, 여러분? 다시. 여기가 무슨 구지, 여기? 연수구. 연수구가 연수구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연수구는 연수구 자치 공간입니다. 우리는 독립합니다. 이럴 수 있나? 안 돼요, 여러분. 연수구는 항상 어디에 딸려 있어요? 인천광역시에 딸려 있습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인천광역시가 주양자수야. 주양자수가 있어야 연수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지. 연수구 혼자 의미가 있을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기양자수로 왔죠.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그랬지. 이것도 얘 혼자 의미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 부양자수가 있어야 얘도 의미가 생깁니다. 자꾸 이렇게 뭐 할까, 여러분? 위에서부터 얘들을 갖다가 이렇게 규정해 주는 거죠. 라고 하는 숫자가 돼요. 자, L이 만약에 0이면 얘는 0밖에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가도 0. L이 1이면 이 세 가지죠.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런 식인 거죠. L이 7이면 그럼 몇 가지가 존재해요? 아마도 몇 가지? 15가지가 존재하겠죠. 15가지. 7이 14 플러스 7 마이너스 7까지 가운데 빵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 하는가 하면 얘를 갖다 결정할 때 몇 가지로 나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옵니다. 몇 가지? 2L 플러스 1 종류가 되네요. 2L 플러스 1 종류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 양자수를 갖다 우리가 자기양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양자수. 즉 다시 가서 S오비탈은 L이 얼마예요? 0.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ML도 0 밖에 없는 거죠. S오비탈은 다른 숫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층에 있건 2층에 있건 3층에 있건 다른 양자수는 없어. 근데 P오비탈은 L이 1이죠. 그죠? L이 1이 되면 이제는 ML은 몇 가지 생긴다? ML은 세 가지 생긴다는 거죠. ML은 세 가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생깁니다. 뭐 학교 시험에서는 막 1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 1이었으면 틀린 거야, 원래는. 1로 안 쓰고 반드시 부호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원래 부호까지 쓰셔야 돼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게 가능하고, 사람들은 이 세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 하첨자를 쓰기로 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한다? 하나가 PX면 또 한 놈은 PY고 또 한 놈은 PG가 됩니다. XYG라고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거는 얘네가 1대1 대응이 아니야, 여러분. 마이너스 1이 X인지 Y인지 G인지 몰라요. 그걸 규정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은 반드시 X, Y, G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만 규정이 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딱 끊을 거예요, 여러분. P오비탈. D오비탈 넘어가면 되게 복잡해져요. X, Y, YG,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돼야 돼. 근데 P오비탈은 요 세 가지라서 딱딱딱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 거죠. 네. 네, 여기가 X축, Y축, Z축이라면 네, 이렇게 가 있는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이다? PX가 되고 이렇게 가 있는 오비탈이 PY. 그 다음에 이렇게 가 있는 오비탈이 PZ가 됩니다. 각각 어느 축 방향으로 가는가 라고 하는 걸 결정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PX, PY, PZ.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오비탈들을 다 더하면 다시 항상 9가 됩니다. 9. PX, PY, PZ 더하면 다시 9가 돼요. D오비탈도 5개나 있는데 이 복잡한 걸 다 더하면 다시 9가 돼요.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가 하면 결국적으로 다 껍질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P오비탈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여기까지. 우리 해놓고 좀 끊었다 갑시다, 여러분. 스핀서부터는 좀 쉬었다 갈게요, 우리.